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백서 이사장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저도 여러분 관심 덕분에 기쁘게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한 주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신가요? 만약에 음식 맛은 평균적인데 굉장히 친절한 가게가 있고요. 또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별로 친절하지 않은 곳. 이런 매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선택하시게 될까요? 자, 물론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기까지 하면 최상이겠지만 사실 이 모든 걸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자, 2022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식당 선택 기준에 음식맛, 위생 및 청결 상태, 그리고 친절도가 상위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음식 맛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거고요.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 이상의 기본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요소 중에서 이 친절함이라는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친절함이라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친절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건 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친절함도 과하면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절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친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견지하고 유지해야 될 이 친절의 수준은 약 한 7, 8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온 손님한테 내가 최대한 친절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친절을 7, 80%만 하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갈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식당이 친절하면 기분이 좋고, 또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여기에 음식 맛까지 좋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시 갈 겁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느꼈던 이 친절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넘쳐서 아니면 처음이니까 체력이 남아서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틀렸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손님이 요구하신 거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좀 퉁명스럽고 또 비수용적으로 손님을 대한다고 하면 이 손님들은 어떤 평가를 좀 내리게 될까요? 자, 장사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든 바빠서든 피곤해서든 무엇이든 내가 이 친절함을 유지할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설정한 서비스의 정도, 그 친절함의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이 나의 친절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 다시 한번 찾아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친절함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오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란 측면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친절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친절함의 총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의 한 7, 80%만 유지했는데도 굉장히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100%를 다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친절하다는 평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친절함의 절대적 총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가진 역량과 성격 등의 이유로 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의 총량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은 나는 7, 80%만 유지한다고 해도 그 친절의 총량이 다른 곳에 100%보다도 높을 수 있고요. 나는 100%를 다 하지만 그 총량이 다른 곳의 7, 80%보다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가 업장에서 하고 있는 내 이 친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고 이것이 과연 충분한 수준인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남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주의 깊게 보는데, 하나는 이제 손님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리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을 하는 중에는 식사하시는 손님들의 이 표정이나 퇴장 시에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손님들이 느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하고 있고요. 또 올라오는 리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가게 분위기가 좀 다운된 기간이나 아니면 직원 교체로 인해서 좀 가게가 어수선한 상태가 되면 여지없이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불만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족감이나 친절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 친절의 역량을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속 가능한 이 친절을 계속 견지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이 친절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70-80%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친절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지속 가능한 친절이 아닌 상황과 기분에 따른 일관성 없는 친절은 오히려 가게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과 내가 할 수 있는 이 친절함의 총량을 높이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노력하고 쌓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오늘도 발전한 하루 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 저는 자영업백서 이사장이었고요. 나의 내일은 오늘이 만듭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